안녕하세요. 프리부트 연구소 이지비예요. 여러분 잘 지내신가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찍을 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의 종류에는 필수와 선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필수 강의는 인터넷 강의처럼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만드는 강의라서 순서대로 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영상만큼은 꼭 순서대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난 강의를 안 보셨다면 꼭 들어주세요. 한편 선택 강의는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물음, 즉 자주 궁금해 하시는 뿌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강의라서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댓글에 궁금한 뿌리나 이런 뭐 의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해당 뿌리를 선택 강의에서 다루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고찰 방안, 플로우가 뭐죠? 그리고 자아성찰이 뭐죠? 라는 뿌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기 편하시게 마인드맵으로 준비해봤어요. 목차는 플로우와 뿌리부터 구조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플로우에서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자세하게 참대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향성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뿌리부터 구조도에서는 뿌리와 이 플로우에 대한 관계를 나무로 그리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아성찰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플로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럼 플로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플로우는 우리가 의문에 집중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플로우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의미들을 나열해 보자면 해결 방안, 그리고 매뉴얼, 습관, 몰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플로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힙합에서도 래퍼들한테 플로우라는 말을 쓰죠. 그 래퍼의 플로우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 래퍼의 플로우가 나의 취향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래퍼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플로우의 주체가 각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죠. 스스로 뿌리부터 접근해 만든 플로우는 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는 거죠. 결국 플로우에는 나만의 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바로 나만의 해결 방안, 나만의 매뉴얼, 나만의 습관, 나만의 몰입 이렇게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뿌리에 집중하고 나만의 플로우를 만들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다만 래퍼들의 플로우도 힙합의 큰 틀인 랩에서 벗어나지 않고 플로우가 다양하죠? 맞습니다. 플로우는 랩처럼 모두에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만의처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의 이유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이지만 각자 타고난 성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공부로 예시를 드리자면 공문법 플로우에서 학생 모두가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는 공통 부분과 개별 플로우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자 이제 뿌리에 집중하고 플로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과학적, 심리학적, 철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공통 플로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개별 플로어까지 연구해서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연구소가 여러분들께 플로어를 제안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플로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것을 고려하면서 만드는지에 집중하면서 보시는 거죠. 저희 프리부터 연구소가 만든 공통 플로우와 개별 플로우를 활용하면서 스스로 뿌리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혼자서도 플로우를 만들어서 어떠한 뿌리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목차인 뿌리부터 구조도로 넘어가서 공통 플로우와 개별 플로우를 나무의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뿌리부터 구조도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용어들을 한 번에 총정리하고자 나무로 표현하면서 자아성찰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나무를 그려본다면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나무 뿌리가 있겠죠? 그럼 뿌리라는 단어가 맨 밑에 쓰이겠네요. 이 뿌리는 음음과 물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부터 접근을 하면서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뿌리로부터 파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과 뿌리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플로우 단어 위로는 나무 기둥이 있을 것이고 이 나무 기둥 옆에서는 나무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겠죠? 여기서 나무 가지의 끝이 바로 플로우의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습관, 해결 방안이 있겠네요. 그럼 기둥과 나뭇가지는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나무 기둥은 공통 플로우에 해당하고 나무 가지는 개별 플로우에 해당합니다.
공통 플로우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의 핵심인 기둥에 비유를 하였고요. 개별 플로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는 나뭇가지에 빗대었습니다. 이제 뿌리부터 구조도의 의미를 파악해보죠. 먼저 음음과 물음 그 자체인 뿌리부터 시작합니다. 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점차 올라오게 되면서 플로우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우의 단어는 아시다시피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의 형태도 어떻죠? 맞습니다. 곡선의 흐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뿌리의 그 곡선을 따라가 보면 플로우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우에서도 흐름대로 기둥인 공통 플로우를 지나치게 되고 또 흐름대로 나뭇가지인 개별 플로우를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도 곡선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뭇가지의 끝에 도달해 습관, 해결 방안 등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우를 만들어 자기관리 습관을 만들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만든다면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뭇잎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림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우고 왔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뭇잎이 자라나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모습을 통해 결국 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 즉 성공에 다다르게 되죠.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뿌리부터 접근해 흐름을 통해서 플로우에 다다르게 되고 이 플로우에 있는 공통 플로우와 개별 플로우로 좋은 습관과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 좋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부터 접근해서 플로우를 만든 이 과정을 저는 자아 성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성찰은 우리의 여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함으로 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아 성찰에 력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아 성찰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얼마나 자신이 뿌리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자아 성찰력을 근력으로 예시를 든다면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보고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헬스 트레이너가 알려준 것을 활용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자기가 직접 운동을 해야 우리의 몸이 좋아집니다. 즉,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기 주체인 직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아 성찰력도 근력과 똑같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야지만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뿌리부터 연구소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자아 성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제가 겪고 있는 뿌리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고 스스로 플로어를 만들면서 제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갔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플로어의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보시다시피 뿌리에 집중하면서 떠오른 내용들을 휴대폰 메모에 정리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체계가 잡힌 플로우는 이렇게 큰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자아 성찰력을 계속 기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야 합니다.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게도 겨울과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시련과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무성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자아 성찰하는 것이 힘든 시련이고 고난이겠지만 이것을 이겨낸다면 우리 인생도 무성하게 잎을 피울 것이고 성공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의 내용을 마치고 다음 필수 강의인 인생을 왜 마라톤에 비유하나요? 라는 뿌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이번 강의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감사합니다.